이게 진짜일까? 한국 상공에서 촬영된 단 5분짜리 영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과연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뉴욕 브루클린의 밤은 여느 때와 같이 무질서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바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 영상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릴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디자인 회사 일에 매달리고 밤에는 아파트의 작은 작업실에서 자신의 작품에 몰두했다. 주변은 변화무쌍한 도시의 자극으로 넘쳐났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무심코 유튜브를 열었다. 그때 한 영상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한국 8켈빈 온도 60피스. 썸네일에는 밤하늘을 밝히는 롯데월드타워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마치 반짝이는 보석의 바다처럼 펼쳐진 광활한 서울의 야경이 담겨 있었다. 또 과장이겠지. 릴리는 생각했다.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감성을 강조한 편집이 넘쳐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현직에 종사하는 그녀로서는 오히려 그런 기술에 통달한 전문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졌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 그리고 밤의 십자로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인파. 모든 장면이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진짜처럼 느껴졌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놀라움, 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의 이성은 영상이니까 저렇게 완벽한 거겠지라며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말았다. 그날 밤 릴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울의 야경, 붉은 벽돌로 물든 한옥 마을의 담벼락,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뇌리에 깊이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 풍경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노트북을 집어들고 한국이라는 두 글자만 적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예감이 싹트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 풍경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날 밤 이후 그 영상은 릴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 야경에 물든 붉은 벽돌의 고궁 담벼락, 흩날리는 벚꽃길. 모든 것이 꿈속의 풍경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뉴욕 토박이인 그녀에게 도시란 소음과 혼돈의 상징이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모두가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느라 타인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분명 편집으로 만들어낸 걸 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릴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차마 지울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믿고 싶은 소망이었다. 만약 저것이 진짜라면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예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릴리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모아둔 돈을 조금 쓰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다. 그녀가 캘린더에 출발 날짜를 입력할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흥분을 느꼈다. 그날 정오 사무실에서의 점심시간. 동료 한나가 멍하니 있는 그녀를 보고 물었다. 릴리, 아까부터 계속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던데 무슨 일 있어? 나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어제 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근데 막상 갔다가 실망할까봐 걱정돼. 솔직하게 털어놓자. 한나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정하게 웃었다. 그거 멋진데 릴리, 너 요즘 계속 바빴잖아. 여행이란 게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분명 내 마음속에 뭔가를 남길 거야. 영상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영상에서 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 난 가면 후회할 것 같아. 클로이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릴리, 직접 가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행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 낯선 문화를 접하고 미처 몰랐던 내 자신을 만날 수도 있어. 분명히 다녀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 말들이 릴리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속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브루클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릴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릴리가 비행기 창문으로 본 한국의 첫인상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공항 시설과 활주로, 그리고 멀리 부드러운 빛에 감싸인 도시의 풍경이었다. 뉴욕의 공항과는 다른 그 모습에 그녀는 순간 마음이 설렜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습한 공기가 그녀의 오감을 자극했다. 공항 내부는 깨끗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차분했다. 소란스럽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았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릴리는 표지판을 의지해 공항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영어 표기도 있었지만 곳곳에 보이는 한글과 한국 특유의 슬로건들은 그녀에게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자판기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화면에 표시된 음료 이름들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식혜라고 쓰인 음료수 한 병을 샀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셔보니 미국에서 즐겨 마시던 달콤한 주스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낯선 맛에 놀랐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얼마 후 그녀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는 높은 건물 대신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논과 밭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들이 조용히 지나갔다. 정말 조용하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주위가 고요했다. 승객들은 아무도 떠들지 않고 그저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릴리의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잊고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역 내부는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릴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의 예의 바르고 정돈된 움직임을 관찰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오른쪽에 한 줄로 서서 앞사람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절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런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고요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역 주변을 잠시 산책한 릴리는 롯데월드 타워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실례합니다. 롯데월드 타워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녀가 역 안내 데스크에 묻자 직원은 그녀의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다. 직원은 지도를 꺼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고 릴리는 그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롯데월드 타워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황혼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초고층 빌딩은 황금빛을 머금고 천천히 그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릴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정말 여기에 왔구나. 그녀의 눈앞에 우뚝 솟은 롯데월드 타워는 뉴욕의 마철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날카로운 위압감보다는 오히려 온화한 기온마저 감돌았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온 건축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내부에는 롯데월드 타워의 건설과 역사에 대한 전시가 펼쳐졌다. 릴리는 해설을 읽으며 이 타워가 품고 있는 의미에 감동했다.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며 2017년에 완공된 이 타워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전망대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뿜어내는 장엄한 야경이었다. 북쪽으로는 강남과 잠실의 마철로군이, 남쪽으로는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가, 동쪽으로는 밤의 바다처럼 우아하게 가로지르는 한강과 다리들이, 서쪽으로는 멀리까지 뻗어나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이 펼쳐졌다. 이것이 서울의 밤이구나. 릴리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보석함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그 풍경을 응시했다. 사진을 찍어도 이 감동을 다 담아낼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광경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다음 날 릴리는 다시 서울역을 찾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한국의 고도 고을 경주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영상 속 아름다움이 실제하는지 확인하는 여정의 두 번째 장이었다. 케이트즈 플랫폼에 서자 공기가 살짝 긴장되는 듯 했다.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케이트즈 열차의 하얗고 유선형인 차체는 미래적인 느낌을 주어 릴리의 심장을 뛰게 했다. 지정된 좌석에 앉자 창밖으로 펼쳐졌던 광활한 서울의 풍경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약 2시간이 흘렀을까? 릴리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열차가 충청도를 지나 경상도에 접어들 무렵 시야가 갑자기 트이면서
광활한 논밭과 멀리 소백산맥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산맥이구나.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그녀는 하마터면 찬해에서 감탄성을 지를 뻔했다. 겨울 공기 속에 안개에 휩싸인 산맥은 완벽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풍경은 불과 몇 분간만 스쳐 지나갔지만 릴리는 그것을 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신경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현대적이고 거대한 역 건물이었다. 우선 그 대담한 건축 양식에 놀랐고 고도고라는 인상과 현실의 큰 차이에 당황하면서도 릴리는 택시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영상에서도 인상 깊었던 불국사였다. 수많은 붉은 벽과 고풍스러운 문들이 늘어선 풍경, 새들의 지저귐, 발밑의 흙냄새, 모든 것이 현장에 와야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릴리의 오감을 자극했다. 이렇게 꿈결 같은 곳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석조 다리를 하나씩 지날 때마다 현실에서 멀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인파는 점차 줄어들었고 마침내 릴리는 정막과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 홀로 섰다. 그녀는 오래된 담벼락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녀는 황리단길의 거리 풍경 앞에 걸음을 멈췄다. 돌길 양옆으로 떡집, 붉은 벽돌집, 파전가게 등이 늘어서 있었다. 가벼운 옷차림의 여성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전통 과자 굽는 냄새가 풍기는 황리단길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봉은호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다. 릴리는 난간에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발 아래에는 초록색, 파란색, 흰색의 호수와 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멀리로는 평화롭게 뻗은 산책길과 산맥의 윤곽이 보였다. 전망대로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릴리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망설임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풍경,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녀 곁에서는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릴리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그저 그 풍경을 눈에 새기려는 듯이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첨성대로 향했다. 흰 호수빛과 산색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고즈넉한 정원의 고요함. 이 모든 세세한 부분 속에서 릴리는 경주가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속삭이는 장소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릴리는 숙소로 돌아와 가장 아끼는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자신의 감상을 적어 내려갔다. 불국사의 신비로운 경험, 봉은호 전망대에서 바라본 호수와 산의 풍경, 황리단길의 정겨운 거리, 그리고 고도고에 흐르는 시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면서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윤곽이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릴리는 경주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푸르른 산맥에서 점차 높은 빌딩 숲으로 바뀌었고 이는 마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지났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릴리는 휴대폰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시장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서울의 옛 모습과 진짜 한국 이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온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아닌 평범한 한국인들의 삶이 깃든 곳. 릴리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다. 지하철을 타고 그녀는 향수가 느껴지는 오래된 역에서 내렸다. 개찰구를 나오자 눈앞에 광장시장의 입구가 나타났다. 작은 정육점, 떡집, 잡화점 등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시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릴리의 오감이 즉각적으로 자극받았다. 빈대떡 굽는 고소한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수제 캔디가 가득 담긴 유리병. 이 모든 것이 영상으로는 전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한국의 모습이었다. 아가씨, 이리 와서 맛 좀 봐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릴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던 릴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네, 좋아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젓가락으로 작은 김치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릴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매콤한데 밥이랑 먹으면 딱 좋지? 릴리는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 봉지를 샀다. 그녀는 이런 사소한 교류가 마음을 이토록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계속 걷다가 그녀는 닭강정 가게를 보았다.
갓 튀겨낸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한 컵 주세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종이컵에는 뜨끈하고 바삭하게 튀겨진 닭강정이 담겨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튀김 옷 안에서 놀랍도록 촉촉한 육즙이 터져나왔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우리 닭강정이 세계 최고지의 가게 아저씨가 가슴을 펴며 말했다. 릴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시장 한쪽의 의자에 앉아 천천히 컵 안에 닭강정을 맛보았다. 그녀의 앞으로 장바구니를 든 주부, 자전거를 탄 중학생,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가 지나갔다. 이 풍경은 어떤 관광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 한국이었다. 이곳은 영상이 절대 담아낼 수 없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릴리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것, 들은 말, 맡은 냄새를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다. 닭강정의 냄새, 기름 튀는 소리, 김치의 맛,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이야말로 그 8K 영상에서는 절대 전할 수 없었던 한국의 핵심이었다. 밤에 릴리는 호텔로 돌아와 시장에서 사온 반찬을 안주 삼아 카스 캔맥주를 천천히 마셨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도시가 그녀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한국의 모습일지도 몰라. 여행의 마지막 날, 그녀는 다시 롯데월드 타워를 찾기로 했다. 첫날에는 밤의 야경을 감상했지만 이번에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서울의 전경을 눈에 담고 싶었다. 햇빛을 받으며 가까이서 올려다본 롯데월드 타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웅장했고 하늘을 꿰뚫을 듯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도가 계속 상승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지상 500m의 전망대가 그녀를 맞이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릴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발밑에서부터 시야의 끝까지 광활한 서울 분지가 펼쳐졌다. 동쪽으로는 푸르게 빛나는 한강이, 남쪽으로는 멀리 관악산과 청계산의 푸르름이 보였다. 시선을 서쪽으로 돌리자 강남의 마천루군이 미니어처처럼 늘어서 있었고 북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그 양옆으로 뻗은 대로가 도시의 역사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넓었구나. 도시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 풍경은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도시라는 단어의 정의를 조용히 뒤엎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스카이 브릿지로 올라가자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고 멀리 동쪽 하늘에는 안개에 휩싸인 태백산맥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게 태백산맥이구나. 공기가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다는 그 장엄한 실루엣 앞에서 릴리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토록 웅장한 자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전망대 한쪽에는 롯데월드 타워의 구조와 설계 이념을 소개하는 패널이 전시되어 있었다. 릴리는 흥미롭게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롯데월드 타워는 지진과 강풍 같은 자연재해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그것은 한국 전통 도자기의 곡선미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구조였다. 자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공존하는 건축. 그녀는 건물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뉴욕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지을 것인지를 중시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릴리는 이러한 사상이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전망대 카페에서 릴리는 가벼운 점심을 먹으며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 속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푸른 녹지가 보존되어 있었고 작은 공원과 사찰들이 조용히 흩어져 있었다. 이 도시는 인간만을 위한 곳이 아니구나. 자연과 역사도 그들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 그녀가 불현듯 중얼거렸을 때 자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도시였지만 도시 그 이상이었다. 새로움 속에 옛것이 존재했고 질서정연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이곳에는 릴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요한 힘이 있었다. 롯데월드 타워를 떠나기 전 그녀는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타워 모형과 입체 엽서 한 장을 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번 여행을 떠올리고 싶었다. 그녀는 유리 바닥 스카이데크 위에 서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도 분명히 이 풍경 속에 존재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순식간에 완화되는 듯했다. 귀국 전날 오후 릴리는 호텔 방에서 캐리어를 정리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노트북을 펼쳐보았다. 불국사의 붉은 담벼락, 그 고요한 아름다움, 보모노에서 바라본 호수 풍경,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온정, 롯데월드타워에서 조망한 장엄한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든 경험이 하나하나 자신 속에 확실하게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영상을 보고 이끌려왔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영상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구나.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 역 플랫폼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던 모습.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이 나라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나도 다정하고 고요하며 섬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것들이 릴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 속에서 나는 이 거대한 도시의 미미한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느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항 상점에서 엽서 한 장을 샀다. 불이 켜진 롯데월드타워와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다. 이번 여행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어. 그녀는 그 엽서를 사서 가방에 조용히 넣었다. 탑승구로 향하며 점점이 불빛이 번져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릴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다. 여행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처음에 보았던 8켈빈 온도 영상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진짜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깊이가 있으며 따뜻했다. 이 나라의 매력은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릴리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다. 귀국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릴리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무는 듯 평온했다. 책상 위에는 롯데월드타워 모형과 엽서가 놓여 있었다. 여행 중에 쓴 노트북을 펼쳐볼 때마다 영상에서는 결코 전달되지 않았던 진짜 한국이 되살아났다. 광장시장의 미소, 보문호를 스치던 바람,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불빛의 바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숙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릴리는 결심했다. 이번 여행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영상 크리에이터로서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릴리가 발견한 한국은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다정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관광 명소도 유명한 절경도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아직 알지 못하는 한국을 만나고 싶다면 다음 여행지는 한국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는 부디 당신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진짜 한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겪